자, 오늘은 영국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논란이 될 만한 공중보건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립선암 국가검진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그 속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영국에서만 매년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 남성이 무려 5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가장 흔한 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질병인데도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그러니까 NHS 자문단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기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의아하죠? 아니,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왜 국가검진을 안 하겠다는 걸까요? 언뜻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잖아요. 자, 그래서 왜 이런 권고가 나왔는지 그 복잡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위원회가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바로 해악과 이익 사이에 아주 어려운 균형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딜레마가 이거예요. 물론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이건 엄청난 이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될 천천히 자라는 암까지 전부 발견해서 불필요한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원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의 대규모 검진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해악이 구할 수 있는 생명의 수보다 더 크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과잉 치료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뒀으면 평생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지도 모를 암인데 이걸 괜히 건드려서 치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 과잉 치료의 부작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실금이나 성기능 장애 같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불필요한 조직 검사나 공격적인 치료 절차 자체도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암 자체가 가져올 해악보다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게 위원회가 가장 우려한 점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에 근거한 이성적인 결정에 대해서 캠페인 활동가들이나 실제 환자들은 아주 큰 슬픔과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암 진단을 받았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크리스 호이경 같은 유명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정말 실망스럽고 슬프다. 조기 검진과 진단이 생명을 구한다고 말이죠. 이 논쟁의 또 다른 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폴 리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정말 아무 증상도 없다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폴 씨가 전립선 특이항원, 우리가 보통 PSA라고 부르는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글쎄 56이 나온 거예요. 보통 4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보는데 56이라니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몸에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단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폴 씨는 전혀 몰랐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사례는 전립선암이 정말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폴 씨의 진단이 그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는 걸 보고 당시 43세였던 아들도 검사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역시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이 그의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만약 그때 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5년 안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의 경우에 조기 발견은 그냥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한 결정적인 한 수였던 거죠. 자, 이 폴 리 씨 가족의 사례를 보고 나니 이번 결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검진마저도 거부했다는 점이에요. 특히 흑인 남성의 경우 평생 4명 중 1명이 전립선암에 걸릴 정도로 발병 위험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위험도가 높다고 명확하게 알려진 집단인데 왜 흑인 남성이나 가족력이 있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은 걸까요?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위원회 측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바로 증거 격차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흑인 남성 그룹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들에게 검진을 했을 때 그 이익이 해악보다 확실히 크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팽팽한 논쟁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길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자선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요. 트랜스폼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새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부족한 데이터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부작용 같은 해악은 줄이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데이터가 부족했던 흑인 남성을 모집단의 10%까지 포함시켜서 이 증거 격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그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동안 캠페인 활동가들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사들이 고위험군 남성들과 더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진료 지침을 바꾸자는 거고요. 둘째, 50세 이상 남성, 특히 45세 이상의 흑인 남성이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치의와 PSA 검사에 대해 상담하도록 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다수에게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인 해악을 막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건 비단 전립선암 검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공중보건 정책의 핵심에 놓인 정말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